자, 봅시다. 용액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디얼 솔루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성분이 있다고 칩시다. A가 있고 B가 있어서 이를 이제 화학 반응을 한 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분자간 인력 등으로 섞여 있는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때 첫 번째 1. 서로 다른 성분이 섞였어요. 그때 요걸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용액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우선 용액은 혼합물인 거겠죠? 혼합물이라 한 성분이 아니라 두 개 이상 성분이 섞여 있다. 그건 알겠죠? 그런데 용액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number of phase가 1이에요. number of phase가 1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 눈에 한 가지 상태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소금물이라고 하는 것과 물에 돌, 그러면 어떤 건 용액이고 어떤 건 용액 아니에요? 이건 용액이고 이건 용액이 아니잖아요. 이걸 구분하는 정의가 뭐냐고요? 자, 얘는 몇 가지 상태로 보여, 내 눈에? 한 가지 상태죠. 그냥 액체 한 가지 상태잖아요. 원래 소금이 고체이고 자시고 간에 섞여 있고 나면 액체 한 가지로 보이잖아요. 그럴 때 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액체에 고체가 있죠. 그럼 액체네? 고체네? 눈으로 구분돼요? 안 돼요? 구분되니까 이런 경우는 number of phase가 2. 역시나 얘는 1. 그래서 얘는 용액, 얘는 용액이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용액의 정의다 라는 걸 꼭 알아두시고, 이때 각 성분들의 성격을, 여기 이제 중요한데, 산술평균. 자, 이 표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성분들의 성격을 산술평균한 것이 그 용액의 성격일 때 바로 이상용액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엄마와 아빠의 혼합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죠. 엄마 유전자와 아빠 유전자의 혼합의 결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질들 있죠. 형질들. 뭐 키니, 뭐 피부색이니, 뭐 눈 모양이니, 지문이 뭐니. 그건 여러분 엄마와 여러분 아빠의 형질의 산술평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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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실제로는 산술평균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나타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나타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산술평균인지 아닌지 증명하기도 쉽겠어요. 증명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어요. 불가능이죠, 알겠어요? 예를 들면 뭐 눈은 엄마답고 코는 아빠답고 이래버리면 이게 산술평균으로 되나 안 되나 이거 증명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는 산술평균으로 그 용액의 성격을 맞추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그게 산술평균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걸 이상용액이라고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상용액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뭐냐면 이상 붙는 것 중에 이상 기체가 있었죠. 이상 기체도 실존해요?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당연히 이상용액도 실제 존재하겠어요? 그런 건 없겠어요? 그런 건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용액의 정의와 이상용액의 정의를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상용액 비슷하게 구현하기. 자, 이상용액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어떻게라도 해볼까요? 어떻게라도 해볼까요? 대충 만들어 보자. 알겠죠? 대충. 그러면 어떤 경우 대충이 되느냐? 바로 원래부터 비슷한 것끼리 섞는 겁니다. 원래부터 비슷한 것끼리 섞습니다. 자, 이게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있냐면 혹시 여러분 1960년대 미국 최고의 여배우 중에 그 마릴린 먼로라고 알아요? 마릴린 먼로. 네. 그래서 원래 이름은 그 노마 진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이제 이름도 바꾸고 이제 성형 수술. 이때 이제 성형 수술이 이제 되게 유행을 해서 그래서 노마 진일 때 얼굴하고 마릴린 먼로일 때 얼굴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노마 진이요? 네, 노마 진이라는 여자인데 여하튼 이 여자는 요걸로 정말 미국의 최고의 스타가 되거든요. 스타가 되는데 이 여자가 근데 이제 평생 동안 결혼을 3번 해요. 결혼을 3번 해요. 결혼을 3번 해서 첫 번째는 자기 집에 온 이제 배달부. 자기 집에 왔던 우편 배달부랑 첫 번째 결혼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야구 선수랑 또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요. 왜냐하면 연예인들하고 운동선수들 되게 잘 만나거든요. 왜냐하면 파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야구 선수들 파티에 연예인들이 놀러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야구 선수하고 연예인들 결혼 잘 하죠. 네. 그게 그 이유예요. 그래서 운동선수하고 연예인들이 잘 만나는 게 자주 만나서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사람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게 무식이 밀러인가 그런데 밀러인데 맞아요? 존 밀러라고요? 근데 이 사람 직업은 뭐냐면 극작가예요. 극작가, 라이터, 작가. 근데 아서예요? 아서? 아서 밀러요? 이 아서 밀러는 사실 마릴린 먼로의 남편이라서가 아니고요. 원래가 원티어 작가예요. 원티어. 이 사람 학벌 엄청 좋아요. 스태퍼드인가 하버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정 엘리트예요. 야구 스타가 조 디마지오. 네, 이 사람 조 디마지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초절정 엘리트인데 정말 공부 엄청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외모는 좀 별로였어요. 외모는 이제 되게 키는 큰데 살짝 대머리에 막 배바지 입고 다니고 뭐 그러신 분이긴 한데 뭐 여하튼
그래서 하여튼 이 양반이랑 어떻게 결혼했어요. 근데 의외로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결국 이들도 이제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고 나중에 이혼하게 되는데, 이혼은 마릴린 먼로가 이 사람하고 사이에서 아기를 갖고 싶어 했는데 유산을 한 서너 번, 두세 번 해요. 그래서 유산 끝에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마릴린 먼로는 그 어떤 결혼 상황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독살 당하죠. 그래서 이 마릴린 먼로의 독살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마릴린 먼로의 또 하나의 이제 연애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존 F 케네디죠. 그래서 이제 케네디랑 이제 연애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이중 스파이 혐의를 통해 그것 때문에 이제 독살 당한 것 같다는 음모론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뭐가 진실인지는 뭐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래서 이 마릴린 먼로가 아서 밀러랑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였어요. 그때 실제 마릴린 먼로와 아서 밀러 사이에서 나온 얘기는 절대로 볼 수 없고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남 얘기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얘기 중에 이런 유머가 있어요. 유머인지 까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마릴린 먼로가 아서 밀러한테 얘기를 해요. 어머, 자기야, 우리 아기를 하나 놓자. 그래서 좋지. 만약 아기가 나와서 나의 외모를 닮고 자기 머리를 닮으면 너무 좋겠다 라고 마릴린 먼로가 얘기를 하자, 아서 밀러가 내 외모를 닮고 자기 머리를 닮으면 어떡하지? 라고 했다는 유머를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실제 이 둘 사이에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 마릴린 먼로는 정말 머리가 좋은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벌이 좋지는 않아도 머리 좋은 사람들 있죠. 대표적으로 샤넬 같은 사람. 네, 그런 사람처럼 마릴린 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둘 사이에 그런 얘기가 오갔을 리는 없지만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만든 거겠죠. 알겠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너무 성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섞으면 평균에 맞추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너무 성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섞었을 때 결과가 이쪽으로 치우칠지 이쪽으로 치우칠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원래부터 비슷한 것끼리 섞으면 차이가 나도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부터 비슷한 것끼리 섞으면 평균에 맞추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술 평균으로 어떤 성격을 나타나게 구현하고 싶다면 원래 성분들이 어떻게 비슷한 것끼리 섞어주면 편하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풀이 같은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헥세인 and 헵테인, 혼합물이 얘로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자, 헥세인 분자식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헵테인은 구조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자, 오직 뭐 차이예요? 탄소 한 개 차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도 상당히 유사해서 이 둘을 섞은 건 이상용액적 상황을 가장 아주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헥세인, 헵테인 혼합물이 이상용액 예시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누가 얘기했죠? 바로 벤진 그리고 톨루엔, 요거 혼합물입니다. 자, 벤진의 루이스 구조는 이렇게 된 거죠? 톨루엔의 루이스 구조는 이렇게 되죠. 여기도 꼴랑 탄소 하나 더의 차이기 때문에 벤진하고 톨루엔 굉장히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문제 같은 거 풀 때 다음은 이상용액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첫 얘나 두 번째 얘가 시험 문제로 잘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드디어 세 번째. 뭘 얘기를 해볼 거냐. 바로 저기에 있는 이상용액을 표현해주는 법칙, 라울의 법칙입니다. 자, 라울의 법칙은 바로 이상용액을 표현하는 수리적 방법입니다. 자, 라울의 법칙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요거 요렇게 5개의 숫자가 있으면 산술평균 해라.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이 얘기는 내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아시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거라고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있죠? 그래서 이때 어떤 말을 썼었냐면 이 1, 2 이런 걸 통계용어로 뭐라고 하죠? variable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5분의 2, 5분의 3은 뭐야요? 각각의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어리어블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실험 데이터 혹은 어떤 물리량 이렇게 보면 되는데 실험을 통해서 얻은 물리량에다가 그 녀석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더한 걸 그걸 산술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죠? 이거를 이상용에게 그대로 적용한 게 바로 라울의 법칙이다.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래서 이 라울의 법칙에 대해서 자, 여기 준다. 해줄게요. 준다. A 자, 두 번째 이제 그래서 자, 3 첫 번째 1 여기 한번 적용해 볼게요. 액체 상과 증기상의 평형 상태의 상평형 상태에 적용합니다. 자, 라울의 법칙은 언제 적용을 한다고요? 액체상과 증기상의 상평형 상태에 적용하는 게 라울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자, 아래쪽에 A하고 B가 섞여 액체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A하고 B가 섞여 액체가 되었을 때 이때 얘네들은 상태가 균일하겠습니까? 불균일하겠습니까? A하고 B가 섞여 액체가 됐을 때 상태가 균일하겠습니까? 불균일하겠습니까? 상태가 균일하다고 가정합니다. 그게 상태가 균일하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넘버 오브 페이지가 1이다. 아시겠죠? 넘버 오브 페이지가 1일 때를 균일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하고 B하고 가지고 잘 섞여서 용액을 잘 이뤘다고 칩시다. 그럼 아시다시피 이 상태에서 뭐가 가능하냐면 이런 식의 증발도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증발해가지고는 A하고 B가 증기가 됐다고도 칩시다. 그러면 증발이 된 상태에서 다시 뭐도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식의 응축도 가능하겠죠.
아시겠죠? 히트 여기서 바로 XA, XB. 자, 저기서 X라고 쓴 건 뭐예요? X라고 쓴 건 바로 저 액체 상태 몰 분유를 뜻합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로 있을 때 섞여 있는 A와 B의 몰 분유를 XA, XB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YA, YB라는 말을 쓸 텐데 YA, YB는 바로 이 상태 증기상 몰 분유를 YA, YB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여기서 PA, PB 이건 뭐냐면 각 성분 증기압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때 이렇게 그 부분 증기압을 라우레 법칙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짜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 묘하게도 짜잔 이렇게 붙어있는 녀석이 보이죠? 자, 얘는 뭐냐면 바로 순수 상태 증기압. 순수 상태 증기압. 즉 뭐냐면 A가 혼합 상태가 아니고요. 그냥 순수하게 A만 있을 때의 증기압을 PA 백설표, B 역시 순수하게 B만 있을 때의 증기압을 PB 백설표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거기에 XA, XB가 뭐예요? 바로 여기에 액체 상태 AB 각각의 몰 분유를 이렇게 표현했죠? 그걸 곱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증기 상태에서 각 성분의 부분 증기압으로 뭐 한다? 정의하겠습니다. 자, 정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저렇게 외우는 겁니까? 그냥 저렇게 외우는 게 라우레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자, 몇 번 얘기한 적 있지만 법칙은 수학적인 증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법칙은 수학적인 증명이 불가능한 것이 그 법칙이라고 했죠.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죠. 그래서 라우레 법칙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법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 가정입니다. 가정.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자라고 가정하자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3 바로 용액의 증기압을 표현해 보자는 얘기죠. 그럼 용액의 증기압을 P라 하면 얘는 각 부분 증기압을 어쩌는 거랑 하겠습니까? 더하면 되는 거겠죠. 알겠죠? 각 부분 증기압을 부분압을 더하면 그게 전체 압력이 될 테니까요. 그럼 여기다가 얘 넣고 얘 넣으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딱 봤더니 이 꼴이 무슨 꼴이라는 얘기예요. 이 꼴이 앞에서 언급했던 산술 평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을 별량으로 두고 각각에다가 확률, 몰 분율이 확률이라고 했죠.
확률을 곱해서 더한 거니까 용액의 전체 증기압을 산술표현으로 표현하네. 저런 걸 뭐라고? 이상용액이라고 적용하자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저게 이제 라울의 법칙 혹은 이상용액이라는 것의 정의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얘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바로 P 백설표 P 빼기 PB 백설표 XA 맞나요? 맞아요? 맞죠? 자, 이건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XB 같은 경우 이 자리에다가 뭘 넣어주면 되겠어요? 1 빼기 X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어차피 확률이니까요. 알겠죠? 그러면 넣어주고 바꾸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러분 PA 백설표건 PB 백설표건 그랬어요.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이라고 했죠.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은 누구의 함수죠? PT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은 오직 누구의 함수죠? 화학 포텐셜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은 누구만의 함수죠? 자유. 온도만의 함수죠. 온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수식 기억나요? 그래서 온도가 증기압에 영향을 주죠? 기억나요?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순수 상태 증기압은 어떻게 된다? 온도가 변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라울의 법칙이 적용되는 이 상황에서 바로 항상 온 조건을 가정하면 이게 온 조건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됐건 이 부분이 됐건 다 변한다는 얘기예요? 상수란 얘기예요? 상수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정해진 상수고 이것도 정해진 상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뭐일 때? 등온 조건일 때. 그래서 당분간은 등온 조건 얘기만 할 거예요. 온도가 변하는 상황도 있긴 있을 건데 그건 나중에 얘기해보고 어쨌건 등온 조건에서는 이것도 상수고 이것도 상수고. 알겠죠? 그럼 잘 봐요. 요 상수 더하기 상수 XA.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요. 바로 P와 A는 무슨 함수 관계죠? 1차네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자, 4는 뭐 해보지? 4는 증기 상태. 증기 상태. 얘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저기서 YA는요 P분의 PA로 쓸 수 있죠. 맞나요? 맞아요? 맞죠, 맞죠? 오! 맞다고 얘기한 이것의 근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막혀 있으니까. 뭐 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렇지. 바로 이게 달턴의 부분합 법칙이죠. 닫힌 그릇에서 부분합은 뭐에 비례해요? 몰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체 압력에 대한 해당 성분의 부분합비가 그게 바로 몰 분율이라고요. 그게 달턴의 부분합 법칙이죠. 그럼 여기다가 넣어요. 뭘? 얘를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군요. 맞습니까? 좋아. 피블, 엘빌, 오케이. 저렇게 됐네요. 그래서 증기 상태에서는 저런 생각을 하나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한번 해볼 건데요. 깜짝아, 왜? 내가 뭐 잘못 썼어요? 아니에요. 아, 맞죠? 네.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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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뭘 한번 해보냐면 동일 성분의 X와 Y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 여기다가 이걸 해보겠다는 얘기죠. 뭐냐면 YA가 뭐죠? 요거 있잖아요. 그리고 YA는 누구냐면 증기상 몰 분율이고요. 그래서 A의 증기상 몰 분율인데 거기서 A의 액체상 몰 분율을 수리적으로 한번 빼보자고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는 결론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하여튼 다짜고짜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불가능한 계산 아니죠? 약간 좀 귀찮다 하는 정도지 뭐 불가능하진 않잖아요. 그럼 쟤를 계산하면 놀라웠게도 참 이런 짓을 왜 하려고 하는지 진짜 상상이 안 되는데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놀라웠게도 실제 저 계산을 하면 분자 쪽이 저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준성 뭐 쓰고 있어요? 하나도 안 썼죠. 쓰기에 정성을 모르는구나. 쓰지 않으면은 너는 왜 무슨 일을 당하게 될 거야? 준성 왜 안 썼어요? 지금 마지막 기회야 준성아. 죽이세요. 10초 안에 적어야 돼. 그냥 죽어요. 준성 좀 써줘요. 어? 불려가게 내버려. 준 너무 쉬운 거였어요? 아, 준성아 너무 다 아는 쉬운 내용이에요. 초반엔 그럴 수 있는데 뒤에 좀 재밌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셋업이 좀 있어야 돼요, 준성. 좀 써주세요. 준성아 화났어요? 선생님 뭐라 하니까 선생님 뭐라 하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왜- 어린아이. 아니 필기 좀 하면 좋은데. 현수아 네가 풀어줘야 해. 뭘 풀어줘 미친놈이야.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다가 XA를 빼요. 빼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상태에서 보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좀 생각해 볼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좀 생각을 하면 자, 잘 봐요. 이게 몰 분율이잖아요.
몰 분율은 항상 양수예요, 음수예요? 항상 양수죠. 그 다음 몰 분율을 1에서 뺀 것도 항상 양수예요, 항상 음수예요? 항상 이것도 양수죠. 그 다음 요거 부호는 항상 양수예요, 항상 음수예요? 항상 어떤 조건이건 무조건 항상 양수겠죠. 왜? 얘는 어디서 온 거냐면 전체 증기압에서 온 거니까요. 증기압이 음수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바로 얘가 누구의 부호를 결정한다? 요거의 부호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면 얘가 플러스고요.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겁니다. 바로 순수 상태에서 만약 B보다 A의 증기압이 더 크면,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요 말 뜻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증기압이 더 크다,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증기압이 더 크다. 우와. 네, 증기압이 더 크다. 이걸 영어로 어떤 표현을 쓸까요?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 more volatile이라고 합니다. 무엇까지 맞으면 되죠? 네, volatile이라고 합니다. 자, volatile이라고 쓰고 우리말 번역은 증기압이 더 크다. 휘발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휘발성이 크다는 얘기는 액체 상태로 있으려 한다는 얘기입니까? 막 날아가려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날아가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B보다 A가 증기압이 더 크다. 그럼 B보다 A가 더 증기압이 크다는 얘기는 얘가 더 풀풀풀 날아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얘가 풀풀풀 날아가는 상황이니까 증기압이 더 크면 더 잘 날아간다는 얘기니까 그때 놀랍게도 액체 상태보다 증기에서 A의 몰 분율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자, 저 말뜻 아시겠죠? 말뜻이랄 것도 없지. 그냥 나타나는 수식을 그냥 그대로 쓴 거니까요. 수식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그냥 말로 쓴 거니까요. 뭐 이해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 뭐냐면 어차피 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얘보다 얘가 더 크면 얘보다 얘가 더 크다고. 현수가 맞아요? 맞죠, 맞죠?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저 수식을 말로 쓴 거야, 그냥. 아시겠죠? 그러면 저게 무슨 물리적 혹은 공학적 의미가 있을까요? 저게 무슨 공학적 의미가 있을까요? 혹은 무슨 물리학적 의미가 있을까요? A의 논을 높일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분별 증류의 원리예요. 분별 증류라는 테크닉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만들 때 분별 증류해요? 술 만들 때 분별 증류하죠. 그러면 술 얘기 몇 번 한 것 같은데 처음에 그 뭐냐면 그 미생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술은 그 알코올 농도가 낮죠. 근데 그거를 더 진한 알코올 도수로 높이기 위해서 분별 증류하는 건 알죠? 알죠? 그것의 분별 증류의 수리적인 분별 증류의 원인을 수리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저거예요. 자, 뭐냐면 A가 더 휘발성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하고 B 중 누구를 알코올, 누구를 물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A를 알코올, A를 B라고 하자, B를 물이라고 하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물에 비해서 알코올의 증기압이 더 크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술로 있을 때 알코올의 몰 분율보다
술 증기에서 알코올의 몰 분율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술에서 알코올 도수가 5%짜리를 끓여서 증기로 만들면 증기에서는 그 안에서의 알코올 도수가 5%보다 더 큰 뭐 예를 들어 12%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 증기만 또 따로 모아서 식히면 그게 뭐가란 얘기예요? 좀 더 독한 술이 되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증류라고 하는 것의 원리를 요 수식으로 설명해요.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XA와 YA의 관계. 자, 그 다음 뭐냐면 이겁니다. 자, 바로 어디 갔더라? 여기 있구나. 맞나? YA, PB 백설표, PA 백설표, PB 백설표. 오케이. 자, 뭐 어떻게 한 거냐면 요 수식을 그냥 이렇게 바꾼 거예요. 뭐 어떤 거냐면 얘는 YA를 XA 함수로 표현한 거죠. 그럼 얘를 넘겨가지고 1차 다항식 오르륵 정리하면 XA를 YA의 다항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좀 귀찮은 계산이긴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계산입니다. 알겠죠? 그럼 저거 왜 했을까요? 역함수를 저거 왜 했을까요? XA가 제일 그러니까 증기 걔랑 상관 보고 대칭적으로 액체상에서 어떤 상태가 있는지 어떤 물질인지 저거 왜 할까요? 저걸 왜 할까요? 제일 도수가 센 술만 아, 도수가 센 술을 만들려고요? 저거 빼요. 빼요? 굳이 이런 짓을 왜 했을까요? 바로 얘를 이리 넣으려고요. 쟤를 저리 넣으려고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바로 용액의 증기압을 Y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쟤를 저기에 오르륵 넣고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넣고 계산하는 과정이 조금 지루하긴 할 텐데 역시나 불가능한 계산은 아니고요. 꾹 참고 하면 저게 나옵니다. 의외로 분자 쪽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예. 저렇게 됩니다. 오! 그럼 잘 봐요. 잘 봐. 짜잔. 앞서 전체 증기압, 용액의 증기압을 표현하는데 액체 상태 A의 몰분을 하고 무슨 함수 관계가 있다고 했죠? 1차 함수 관계가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이 전체 증기압과 증기 상태의 몰 분율은 무슨 함수 관계? 분수 함수 관계가 있어요.
그걸 요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으로부터 표현되는 라우르 법칙을 가지고 이런 수리적 관계들을 낼 수 있어요. 그럼 이 수리적 관계로부터 우리는 또 어떤 생각에 도달할 수 있냐면 이런 생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다 썼어요? 네. 다 썼죠? 다 썼죠? 자, 그 다음은 이겁니다. 여기 줄게요. 진다. 예. 그 다음은 P, X, A, Y, A는 서로 종속적입니다. 자, 지금 이것을 언급하는 대전제는 등온입니다. 아시겠죠? 등온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무슨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Y축은 압력.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네. 지워도 되겠죠? 자, 또 Y축이 압력입니다. 이때 여기서 어떤 표현을 하나 쓸 거냐면 X축을 뭐로 잡을 거냐면 A의 몰 분율을 X축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 분율은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죠? 0에서 1, 그죠? 네. 0에서 1. A하고 B하고 이렇게 섞어놨는데 A의 몰 분율이 1이다. 그러면 여기는 누구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쪽은 순전히 B만 있는 거고요. A의 몰 분율이 1이다 라고 하면 이건 순전히 누구만 있는 거예요? 순전히 A만 있는 거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선 얘를 PB 백설표 요 값을 PA 백설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PA 백설표, PB 백설표의 의미는 뭐냐면 우선 이 녀석은 순수 A의 증기압. 그러면 당연히 얘는 누구의 증기압? 순수 B의 증기압이겠죠. 그럼 아까 A하고 B 중에 누가 더 휘발성이라고 했죠? A가 더 휘발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이 가정에서 달고 가겠습니다. 이때 A가 더 휘발성이라고 하도록 하죠. 그래서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을 보면 B하고 A 중 어디가 더 크게 돼 있어요? 이쪽이 더 크게 돼 있죠? 이때 우리는 어떤 수리적 관계가 있었냐면 이런 수리적 관계가 있었죠. 보이시죠? 이때 얘를 편의상 이렇게 잡아보자 이런 말이에요. 요 F를 뭐로? 1차 함수요. 그럼 1차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무슨 그래프가 돼요? 직선 함수가 되죠? 직선의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만약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저기에 있는 P는 fx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함수를 저기에 그린 거예요. 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 이렇게 이제 보조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 놓았을 때 여기 이제 PB 백설표인데 우리는 어떤 그래프도 하나 그려놨냐면 바로 요런 그래프도 하나 그려놨다고요. 그죠? 보이시죠? 그럼 얘를 편의상 G함수로 잡죠. 그럼 이 G함수는 무슨 함수라고요? 분수함수요.
그러면 이 분수함수가 여기서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중학교 때 배운 분수함수 원리를 적용하면 그래프가 저렇게 곡선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함수 모양이 P는 GYA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용액 챕터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하나가 직선이고 하나가 곡선인 그래프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조건에서 그린 거냐면 무슨 조건이요? 등온 조건에서 A의 몰 분율 변화에 따른 증기압력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 증기압력 그래프에서는 무슨 그래프가 나타난다고요? 직선 그래프하고 곡선 그래프가 무조건 나타나요.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뭐냐? 자, 이게 예를 들어 용액의 어떤 증기압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때 여기에 교점인 부분이 있고 여기에 교점인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 자리가 바로 XA가 되는 거고요. 이 자리가 바로 YA가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세팅의 실험을 했는데 전체의 증기압을 어쨌건 측정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증기압만 측정을 하면 이게 이상용액의 경우 액체 상태에서의 몰 분율이 이게 되고 증기 상태의 몰 분율은 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역으로 어떤 세팅에서 액체 상태의 몰 분율을 구했는데 그 액체 상태의 몰 분율이 결정되면 이상용액이면 무조건 증기압이 정해져야 돼요. 그리고 액체 상태 몰 분율이 정해지면 이상용액이면 무조건 증기 상태 몰 분율도 정해져야 돼요. 독립적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증기 상태 몰 분율을 측정할 수 있어서 증기 상태 몰 분율을 측정을 하면 그게 이상용액이라면 무조건 전체 증기압이 정해져야 돼요. 다른 값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증기 상태 몰 분율이 정해지면 무조건 액체 상태 몰 분율도 정해져야 된다. 라는 원리가 바로 이 그래프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 그래프가 일반화학 책에 많이 소개가 되는데 준달책, 옥스토비 책 설명이 되는데 그리고 하이탑에도 나오는데 저게 저런 의미인지 아무도 몰라요. 알겠죠? 저런 의미, 알겠죠? 저런 의미로 만들어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전체 증기압, 액체 상태의 몰 분율, 증기 상태의 몰 분율 이 서로 종속적이라는 말의 뜻을 알겠죠? 알겠죠? 저게 저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이게 분수함수잖아요. 분수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그려져요. 항상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XA하고 YA가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서 PB에 비해 PA 백설표가 더 크면 무조건 이 관계가 나타나는 걸 아까 봤었죠? 이게 바로 분별중리의 원리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 그래프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온 조건에서 용액의 증기압력을 그리는데 예를 들어 이건 거죠. 자, 그럼 여기 지워도 되겠죠? 지워도 되겠죠? 그러면 자, 참고로 등온 조건에서 용액의 증기압 이거 왜 들려? 등온 조건에서 초성에 따른 용액의 이상용액의 증기압 표현에서 불가하는 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불가한 그래프는 이런 게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보조선에 대해서 직선 있는데 곡선 이렇게 돼 있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해. 여기서 이런 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곡선이 무조건 직선 아래쪽에 있어야 돼. 알겠죠? 그 다음 똑같은 보조선에 대해서 직선이 하나 있는데 곡선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해. 알겠어요? 아까 분수함수 정해져 있잖아요. 분수함수 정해서 미분하면 최소값이 무조건 PB 백설표예요. 이것보다 더 작은 값은 요 수식에서 허용하지 않아요. 알겠죠? 이런 것도 절대 불가해요. 알겠죠? 그 다음 요 보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렇게 되는 거 가능해요? 이런 그래프 나올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왜냐하면 이상용행에서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직선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직선 한 개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뭐를 그릴 때 증기압을 조성에 대해 그릴 때. 알겠죠? 증기압을 조성에 대해 그릴 때는 이 세 가지 그래프가 절대 불가해요. 알겠죠? 즉 이런 거 안 되고요. 요런 거 안 되고 곡선 두 개 안 돼요. 무조건 이상용액에 대해서 조성에 따른 증기압을 그릴 때는 하나가 직선이고 하나가 곡선인데 곡선은 무조건 직선 밑에 있어야 되고 최소값은 PB 백설표예요. 알겠죠? 이거보다 작아지면 안 돼. 절대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수리적으로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저런 수리적 특징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뭐 어떤 문제들을 물을 때 금방금방 답할 수 있어요. 알겠죠? 선생 알겠죠? 선생님, 네. 지금 직선인 거는 액체상 몰분율에 대한 증기압. 그렇죠. 그게 항상 일치합니다. 그렇죠. 아까 증명했잖아요. 1차 함수였잖아요. 그래서 액체상 몰분율에 대한 증기압하고의 관계는 무조건 1차 함수고요. 증기상 몰분율에 대한 그 뭐냐면은 증기압 함수 관계는 무조건 분수 함수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